헷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교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제 4월이 됐죠. 네. 뭐 봄꽃도 피고 이제 나들이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운전해서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자동차를 또 운전하려면 기름값도 걱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연비운전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팩트 체크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저 연비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너튜브도 많이 보고 네. 그러면서 뭐 하나 이렇게 느낀 게 그 발끝 신공이라고 있어요. 네, 알죠. 가속기 페달을 밟을 때 이 발끝에 힘 조절을 잘하면은 그래서 한참 그렇게 또 타니까 너무 신경 쓰여요. 그래서 요즘 좀 그냥 편하게 타는 편인데 그래도 해보셨네요. 다 해봤죠. 아무튼 오늘 궁금 그리고 뭐 제가 해본 것도 많은데 오늘 그 내용이 네.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어떤 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먼저 신호대기 중일 때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게 좋을까? 아니면 D단에 놓는 게 좋을까? 이거 들었는데. 이것도 해봤어. 이것도 해봤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좀 신호대기 중립에 넣는 게 좋다. 네. 연비를 생각하면 중립에 놓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신호대기 중에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D단에 놨을 때보다 휘발유 차량은 18%, 이 경유 차량은 38%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절약할 수 있다. 일단. 제가 이걸 알고 절약할 수 있는 건 알았는데 네네. 이 뒤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 아시는군요. 그래요? 네, 다른 거 있어요. 있죠? 그거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자동차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우리가 이 기어 부품이 있는 기어박스, 이 변속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변속기에 충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아. 근데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신호 가다가 그렇죠, 빨간 그렇죠. 네. 네. 이때마다 충격이 발생을 하면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이게 문제. 그럼 뭐예요? 연비를 아끼려다가 부품이 망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맞아요. 이게- 정확합니다. 변속기가 이거는 비싸요. 오, 고장 엄청 나면. 비싸죠. 그렇죠. 예. 네. 이게 네. 단순한 소모품이면 모르겠는데 엔진 못지않게 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수리비나 교체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낀 기름값을 그대로 수리비로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립 놓지 말까요? 이거 중립 놓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또 그게 또 방법이 또 있어요. 맞아요. 네, 알려주세요. 네, 정차 시간이 짧을 때, 그러니까 2분 안팎일 때는 기어를 D단에 놓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르막길, 이 오르막길 뭐 신호도 이제 언덕에 가다가 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때는 중립에 놓기보다는 이 D단에 놓으면 뒤로 밀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사고를 또 막을 수가 있고, 또 중립에 놓았더라도 이 신호가 바뀌었을 때 급하게 기어를 바꾸면 변속기에 충격이 또 가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변속한 다음에 한 템포 쉬고 이 악셀을 밟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비만 생각하면 기어가 D가 드라이브가 아닌 중립에 두는 것도 좋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자꾸 변속하다 바꾸다 보면. 보면 그 변속기에 충격이 가서 수리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정립했고 네, 그러면 2분 안팎일 때만. 네. 근데 장시간 좀 서 있을 때는 뭐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것도 뭐 이게 장시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걸로 음. 차라리 나는 연비 운전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게 또 내용 있을걸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급 출발이나 급가속을 해서 이 목표 속도에 도달했을 때 이때가 이 천천히 속도를 올려서 목표 속도에 도달했을 때보다 기름을 더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설마요. 저는 급 출발, 급 과속, 급 제동 이런 거 연비 안 좋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지금 신건 기자 얘기한 게 이게 네네.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오. 붕 해서 쭉 네. 가는 그거이 끽 저거가 있어요. 그런 걸 실험을 해봤구나.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20km를 주행하면서 급가속, 급감속을 한 차량과 이 부드럽게 가속하고 감속한 차량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꽤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네, 실험을 하면서 이 급가속 33회, 급감속 24회를 했는데
급가속 감속한 차량의 연료는 4000cc가 이제 소모가 됐습니다. 네. 반면 같은 거리를 부드럽게 가속하고 감속한 차량은 2000cc의 연료가 소비됐어요. 네네. 예, 이거- 절반 정도. 예, 이거 처음에 한참 얘기 나오다가 네. 마시고 가니까 아닌데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급가속에서 목표 속도 도달하고 급제동하는 거 연비 아낀다 이 거짓인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가속하고 감속해야 연비를 더 아낄 수 있다. 제가 이걸 합니다. 네. 천천히. 부드럽게.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공회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공회전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 전에 뭐 그죠? 이 부분 진짜 많이 갈려요, 사람들이. 네. 어떤 게 맞아요? 이 어떤 전문가는 공회전 없이 공회전 없이 천천히 출발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 사람이 준비 운동 없이 이제 막 운동하면은 다칠 위험이 높잖아요. 네. 자동차도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통 10초에서 30초 이내로 공회전을 한 다음 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짧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 이제 차 시동을 걸어 보면 네. 엔진 이제 뭐 새 차는 좀 덜합니다만 조금 이제 좀 탄 차는 보면 엔진 소리가 굉장히 막 크게 돌아가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 살 가라앉아요. 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워밍업이죠. 준비 운동이 끝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주변에 보면 붕 하고 출발하셔요. 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맞아요. 이건 공감합니다. 네. 예. 공회전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준비 운동이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엔진 오일이 이제 엔진 안에 어느 정도 윤활이 돼야 뭐 이렇게 좀 달리는데 원활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10초 정도면은 이제 엔진 오일이 엔진 안에 충분히 윤활이 된다고 그렇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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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붕 이제 출발을 하면은 네. 네. 엔진 부품이 마모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회전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근데 공회전을 오래 할수록 윤활도 많이 되니까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건. 네. 이 너무 오래 공회전을 하는 것도 엔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회전은 가급적 30초 이내로 하는 게 좋고요. 이 서서히 출발하면 엔진의 수명도 길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1분 공회전을 하면 21.3cc의 연료를 소모를 하거든요. 뭐 네. 차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60분이 되면 1,500cc 정도가 공회전으로 그대로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공회전을 최소화해서 운전을 하면은 1년에 공회전으로 소모되는 기름 632리터를 아낄 수 있고 거리로는 12,850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회전은 줄이는 건 맞고 네. 준비 운동 덜하고 출발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좀 가급적 30초 이내에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기름을 아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기름을 가득 채우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채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절반만 해놓고 좀 타라 그런 얘기까지 들어요. 이 무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연비가 좋아진 무게를 줄이면 연비가 그래도 아무리 차가 힘을 덜 쓰니까 그 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비는 떨어지고 무게가 가벼울수록 연비는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연료 무게를 줄였을 때 네네. 연비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결과를 듣고 뒤에 얘기할게요. 이 결과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더라니까요. 네, 맞아요. 이 외국하고 그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이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랑 기름을 덜 채웠을 때랑 이렇게 좀 실험을 해봤는데 해봤는데. 연비가 늘어나는 게 1% 안팎이라고 해요. 얼마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행 거리가 많으면 또 의미가 있겠지만 네. 이 단기간으로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연비는 나오지 않고요. 또 이 주유소를 오히려 덜 채워가지고 주유소를 찾으러 가는 데 쓰는 연료량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는 않다. 제가 음. 이걸 결과를 알고 그러니까 절반 채우니까 자주 가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어느 정도 좀 뭐 가득 가까이 채우고 내가 앞서 말한 연비 운전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없더라. 많이 해봤죠, 김양아 씨 제가. 그렇죠. 맞아. 네. 많이 해봤어요. 진짜. 근데 듣고 있어요. 차에 기름만 싣는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갈 때 되면 제 차로 가다 보니까 건강한 남성분 네 분의 그 뒤에 장본 짐까지 다 그런 건
그럴 당연하게. 때는 신경이 막 쓰여요. 엄청 내가 쓰이죠. 그동안 아꼈던 연비. 이게 소비 심하죠 이거는. 그렇죠, 진짜 심하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가 무거울수록 소모되는 연료가 많아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네. 이 제 친구들 보면 회사에서 준 물건이나 이 장보고 나서 물건을 차에다 갖고 집에 가지 않고 그대로 차에 두는 경우 그렇죠. 많잖아요. 네, 늘 실려 있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다 차량 무게를 늘리는데 네. 또 한 몫을 합니다. 이 그렇군요. 차체 무게 10kg을 줄이면은 연료 0.16리터를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1000km를 운행한다고 하면은 뭐 대략 한 2,000 정도 이제 좀 아낄 수 있는 요소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아끼고 싶다면 이 차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야구하러 가면 야구 가방에 짐이 많아가지고 야구 가방이 되게 무겁거든요. 아, 예전에는 뭐 다음 주 경기 있으니까 차에 실어놨는데 또 이 무게는 확실히 정리가 되다 보니까 끝나고 집에 오면 부지런히 들고 집으로 올라. 뭐한 번씩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 싶을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제 막상 또 이 자동차 네. 뭐 연비 아낀다고 비상용 타이어가 이 뒤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예전에 빼놓고 있었죠.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아, 많아요. 근데 네. 이러면 또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짚고 그렇죠. 다니시는 게 맞고. 네. 네. 저는 전기차를 타거든요. 그러세요? 전비라고 해야 할까요? 네. 전기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기 효율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구조가 다르거든요. 이 급가속, 급감속을 할 때 이제 무거운 물건을 실었을 때 소비되는 전력량이 이제 늘어나는 건 똑같거든요. 똑같고. 네. 이 다만 고속 주행과 일반 주행에 따라서 이른바 전비 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전기차의 진실, 고속 주행과 일반 주행에 따라서 이거 달라집니다. 네, 많이 달라집니다. 예.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있잖아요. 그쵸. 요 기어가 저단일 때는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대신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이 고단으로 갈수록 힘은 약해지지만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또 고단으로 가면 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연료 소비량은 또 적어집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변속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기차에? 전기차는 없죠? 변속이 없어요. 네, 변속기 없습니다. 대신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말은 속도를 낼 때 모터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힘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니까 배터리가 계속 전기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서 전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 같은 곳에선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의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고속도로에선 전기차가 효율이 낮게 나올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연비를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뭐 이런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걸 티끌 모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신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